네, 1990년대는 노트북 컴퓨터가 대중화되려고 하던 시기였고요. 당시에 노트북 컴퓨터는 대부분 3kg, 4kg짜리 노트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노트북들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죠. 그런 부담감을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그런 컴퓨터에 대한 그런 수요욕, 그런 니즈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노트북을 외국에서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해서 랩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해서 데스크톱 컴퓨터라고 부르고요. 랩톱 컴퓨터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의 그런 컴퓨터를 팝톱 컴퓨터,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팝톱 컴퓨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가죠. 네. 그럼 팝톱 컴퓨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여러 메이커들에서 만들었었고, 그런 팝톱 컴퓨터들의 문제점은 역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휴대성은 좋았지만 성능이나 여러 가지 제약사양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서 팝톱 컴퓨터는 발전해 나갔고, 그런 발전 과정 속에서 결국 나중에는 PDA가 등장하고 이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대가 되었죠. 근데 그런 팝톱 컴퓨터의 그 카테고리에서 사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바로 이 휴렛 패커드에서 만든, HP에서 만든 200LX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00LX는 1994년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에 나왔던 제품이고, 사실 이 제품은 전신인 95LX와 100LX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95LX는 1991년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100LX는 이 200LX가 거의 동시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왜 이 200LX가 이런 팝톱 컴퓨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느냐? 이 200LX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시겠는데, 잘 보시면요, 도스 프레임 포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도스예요. 지금은 도스를 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스 5.0이 깔려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도스 명령어가 전부 실행이 되는 그런 도스입니다. 1994년도에는 아직 윈도우 95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윈도우 3.1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요. 당시에는 대부분이 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된 도스는 도스 6.0, 6.1, 6점대 버전들이었고, 이런 도스가 기본 운영체제인 환경에서 도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팝톱 컴퓨터는 사실상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 크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팝톱 컴퓨터는 운영체제를,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CPU도 인텔의 80186 계열의 CPU를 사용했습니다. 80286에서 사용되는 명령은 일부 사용할 수 없지만 8086 명령어의 대부분을 수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스 5.0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거의 완벽한 호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도스 5.0에서 돌아가는 대항해 시대라든지 삼국지 1, 2 등, 지금은 생소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도스 게임들 대부분이 여기서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회색조에 흑백이긴 한데 16단계의 LCD를 채용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그래픽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들도 여기서 구동이 가능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로토스 1, 2, 3, 지금 엑셀이죠.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공학용 계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되게 필수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작동이 됐습니다. 키보드가 좀 약간 배열이 이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쿼트키 배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긴 하지만 이걸로 타이핑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 거의 완벽한 노트북 컴퓨터였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돌려서 여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 200LX가 사랑받았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시면 일반 건전지가 그냥 사용되고요. AA 건전지 2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CPU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백라이트도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저전력 머신이고, 아까 그 AA 전지 2개로 40시간 연속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거의 몇 달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당한 스태미나를 자랑하고요. 제가 참고로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지금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이 배터리를 교환한 게 7월 정도? 거의 5개월 전에 이 배터리를 교환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반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제품 보시면 거의 뭐 도스 프롬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스형 모든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배터리 부분을 2차 전지로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배터리 부분을 개조를 해서 이쪽에 뭐 태양전지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개조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런 태양전지를 이용하게 되면 뭐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구동이 되는 그런 도스 머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지 탐험이나 오지에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의 연구 시설이나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국내에 발매된 건 여기 삼성 로고가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이 한국에서는 보험 설계사 분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한때 중고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중고는 거의 구할 수 없고요. 이 정도로 상태가 좋은 중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치르셔야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제품이 생각보다는 확장성이 좋은 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PCMCIA 슬롯이 장착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는 40MB짜리 플래시 드라이브가 들어있는데, 뭐 사실상 하드디스크처럼 사용됐던 물건이고요. 40메가면 뭐 거의 도스 5.0에서는 뭐 바다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CMC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DC 전원을 이용해서도 구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확장 단자인데, 여기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 이게 시리얼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리얼 포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장치와 연결하거나 컴퓨터와 싱크하는 어떤이 가능했습니다. 이 제품이 뭐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은 키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제품 생산을 종료한 1999년도에는 이 제품의 생산 종료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게가 344g. 현재 제가 아이폰 8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8이 148g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뭐 가벼운 무게죠.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후에 나왔던 PDA 모델인데, 이건 워커패드 C3라고 팜의 호환 기종이고요. 이 팜과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팜 키보드였습니다. 이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키보드를 통해서 팜에서도 빠르게 텍스트 입력할 수 있었는데, 이 팜 키보드랑 팜하고 합치면 무게가 393g. 아까 그 키보드 주머니에 넣어서 무게를 재면요 425g이죠. 상당히 무게가 나갑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리고 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아이폰하고 뭐 비교해 보시면 아이폰 8이랑 그렇게 크기 차이는 별로 나지 않죠. 그래서 주머니에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크기였다. 작고 키보드가 달려있고 배터리도 매우 오래가고, 그리고 도스 호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이런 제품들이 사실 스마트폰 등에 의해 밀려서 사실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이 200X가 발매되고 96년도에는 이런 미니 노트북이라는 컨셉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이런 리블레토라는 물건이 나옵니다. 키보드도 풀 키보드 장착이 되어 있고, LCD도 상당히 크고요. 윈도우도 구동되는 제품이었고, 근데 이 리블레토는 비교해 보시면 일단 크기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리블레토는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700g 가까이 되는 무게였고, 배터리 팩을 추가로 장착을 하면
1kg가 넘는 무게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휴대성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그리고 배터리도 오래 안 갔고요. 그래서 뭐 굳이 윈도우를 안 돌릴 거면 이런 리블레터 같은 건 필요가 없었고 200Hz를 가지고 있는 편이 훨씬 더 유용했다. 그런 200Hz의 시대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갔고요. 94년도에 나온 제품이 99년도 가서야 생산이 중단됐을 정도면 IT 업계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롱런했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00Hz의 시대가 사실 이런 팝top 컴퓨터의 시대가 이후로도 어느 정도 이어지긴 했었습니다.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는 이런 형태, 아주 작은 노트북 같은 형태의 그런 제품들을 원하는 수요는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200Hz의 후속 기기들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윈도우 CE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윈도우 CE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서 도스에 대한 호환성은 당연히 없어졌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에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도 아니었고, 윈도우 CE를 지원하면서 칼라 LCD, 그리고 백라이트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배터리 지속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도 조나다 710이라고 이런 비슷한 컨셉의 팝업 PC를 사용했었는데, 조나다 710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싱크를 해야지만 이것저것 할 수 있었고요. 사실상 PDA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200Hz는 배터리도 오래가고, 그 다음에 도스 프로그램도 문제없이 다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일정 관리나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완전 무개조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깨끗한 제품을 제가 남기기 위해서 손을 아예 안 댔습니다. 한글 바이오스를 구동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한글 사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한글 2.1 꼬마 버전 같은 걸 이용하면 워드 프로세서 사용할 수 있고, 사안 에디터나 MDI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여기서 구동이 됐었기 때문에 쓰려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걸 제가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의 컨셉들이 꾸준히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오다가 결국은 이런 제품의 컨셉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 계기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 보시면 키보드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윈도우 모바일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제품이었죠. 터치도 되고 키보드도 다 그대로 달려있고, 그리고 이후에 블랙벨리라든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면서 이런 제품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상당히 오랫동안 썼고요. 이 제품과 함께 역시 저도 PDA는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저는 클리에라는 소니에서 만든 팜을 많이 썼는데, 보시면 지금도 이런 팜 제품들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죠. 근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비하면은 불편하죠.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도 불편하고 키보드로 해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아쉬운 거는 역시 이 시절에는 이 팜도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AAA 배터리 2개로 사용이 가능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쌌고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이 시절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Hz가 나오는 시절에는 여러모로 굉장히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스탠드얼론 형태의 네트워크 연결 안 되는 기기들도 상당히 수요가 있었고 나름의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200Hz가 장점만 있는 거 아닙니다. 200Hz에 단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였고요. 가장 큰 단점은 이 제품은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백라이트를 장착하는 개조가 많이 유행을 했는데, 사실 어려운 개조는 아닌데 문제는 백라이트를 장착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소모가 좀 심해집니다. 백라이트를 넣는 게 그렇게 여기서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칼라 특정이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런 단색조의 특정이어서 사실 조명만 있으면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또 두 번째 단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힌지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고정이 잘 안 돼요. 조금만 사용해도. 그래서 거의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힌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힌지가 조절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힌지가 멀쩡한 제품이 없다, 사실상. 그렇죠? 제 것도 이렇게 상태가 좋은데 힌지는 뭐 상태가 안 좋잖아요. 세 번째 단점은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이 PCMCI 쪽은 뭐 그냥 넣었다 빼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많이들 사용하시던 게 이런 CF 카드 리더기, CF 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거나 SD 카드 리더기 보시면 뭐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편하긴 한데, 네, 바로 일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뭐 USB도 장착은 할 수 있습니다. 도스용 USB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쓸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스 5.0을 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2기가 이상의 저장 공간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사실 도스 5.0에서 2기가면 뭐 거의 평생 써도 못 쓸 용량이기 때문에 사실 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확장 단자가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이런 거. 왜 불편하냐면 케이블이, 지금 와서는 케이블 거의 구할 수 없긴 한데 저는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런 형태의 케이블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여기 연결하는 거고, 이거는 시리얼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기계에는 이렇게 간단히 연결되고, 이거를 컴퓨터에 있는 시리얼 포트에 넣으면 동기화를 하거나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기기를 연결하려면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마우스 같은 포인팅 디바이스를 쓰려면 이 상태로는 마우스가 연결이 안 됩니다. 마우스도 이렇게 순놈으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다시 얘를 연결해서 여기에 마우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USB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USB를 꽂으면 컴퓨터에 USB랑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불편하다면 불편한데, 뭐 변환에 변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뎀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뎀도 뭐 그냥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당시에 뭐 이런 외장형 모뎀들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 전화선을 꽂아서 통신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거기서 뭐 PC 통신에 이용하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스럼 데이터만이나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구동을 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변환의 변환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DC 어댑터도 전제를 했고, 여기 연결하면 배터리 없이 DC 전원으로도 구동이 됐었다라는 거. 상당히 활용도는 많습니다. 사실상 이거 하나로 도스 5.0 돌아가는 옛날 시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200LX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는 200LX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재밌는 도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